이것만 알면 경매 전문가 권리분석 핵심 4. 오늘은 건저당권하고 부동산 임차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강이고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저당권은 등기부에 등재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동산 임차권 분석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임차권 그 자체는 뒤에 설명합니다만은 채권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소액 임차인의 범위도 알고 있어야지만 되겠죠. 뭐 최우선 변제되는 금액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지만 경매에 입찰을 하는 게 용이하니까요. 건저당권 그러면은 저당권이라고도 하죠.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 즉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거죠. 이때 등기부상에는 채권 최고액이라고 해가지고 등기부에 등재가 됩니다. 보통 제1금융권에서 1억을 빌려주면은 1억을 건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아니죠. 1억 2천 20%를 더해서 설정을 하게 되죠. 20% 더하는 이유는 혹시 채무자가 이자를 안 갚았을 때 이 건저당권 즉 채권 최고액에 기해서 이자까지 그 순위에 맞춰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채권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고 당연한 거겠죠. 이 건저당권은 담보물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담보물건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즉 등기부 접수란에 등재된 날짜에 따라서 배당 순위를 정하게 되는데, 나중에 경매되고 나서 잔금 납부 후에 배당 절차에서 그 건저당권에 배당이 되거나 안 되거나 모두 소멸합니다. 만약 건저당권 즉 채권 최고액만 설정이 되어 있고 피담보 채권 즉 대출이 없다면은 그 효력도 없습니다. 등기사항 전부 전명서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등기부 등본, 말소사항 포함도 뗄 수 있고 말소사항은 떼지 않고 현재사항만 뗄 수도 있죠. 요건 집합 건물에 대한 건데 뭐 길동 우성아파트를 하나 뗐습니다만은 표제부 그러죠. 여기서는 표제부가 한 동 건물에 대한 표시, 뭐 1층은 면적이 어떻고 뭐 10층은 어떻고 이런 거를 표시하게 되는 거죠. 그 뒤에 가보시면 또 표제부가 나옵니다. 이거는 집합 건물에서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즉 뭐 100km 같으면 100km에 대해서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지권의 종류는 뭐 소유권 대지권이다, 대지권의 비율은 어떻다,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사항으로서 갑구라는 게 나타나죠. 이거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유권 이전은 언제 했다, 소유자는 누구다, 등기소에 접수된 날짜가 언제다, 뭐 이런 걸 표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얼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즉 건저당권을 얘기하는데, 뭐 건저당권에 줄이 빨갛게 끼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건 말소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만 살아 있는데, 뭐 이것도 살아있는 건저당권이 이것도 살아있는 건저당권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요 날짜가 이게 빠르잖아요, 그죠? 2012년이고 뒤에 월을 볼 필요도 없이 이건 2015년이니까 이런 경우에 배당 순서는 이게 먼저 되고 이게 다음이 되는 거죠. 지금 있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5억에 낙찰이 되는데 이 채권액이 4억이었다 그러면 얘가 먼저 4억 받아가고 남는 1억은 얘한테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건 3억 8,800이면은 뭐 원금이 뭐 2억 5천이나 3억 정도 됐었겠죠. 그럼 다 못 받아가잖아요, 그죠? 못 받아가지만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건저당권은 못 받아가더라도 말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차권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 부동산 임차권은 임대차 계약 성립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이거는 그냥 채권 계약에 불과합니다. 근데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물권화가 되는 권리이다.
제가 공부할 때는 준물권하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물권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담보물권, 즉 건저당권과 같은 순이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날짜가 빠르면은 빨리 배당이 되고 늦으면 늦게 배당된다. 날짜의 빠르고 늦음을 기준으로 배당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담보물권과 일반 채권에 있어서는 담보물권이 우선하죠. 뭐 채권 그러면 가압류가 하는 거를 보통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채권은 우선순위에서 물건에 밀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즉 등기가 됐다는 얘기는 이것처럼 이렇게 주택 임차권 등기가 돼 있잖아요. 이 등기 날짜가 기준이 돼서 배당되는 게 아니고 여기 제가 XX 해놨잖아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뭐 점유 개시 일자 이런 거를 기준으로 날짜를 정해야 됩니다. 요 사례를 보면은 임차보증금은 1억 3천이고 임대차 계약일은 2016년 7월 19일 뭐 계약일은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고 주민등록 일자는 2016년 7월 19일 주민등록은 7월 19일 날 등록했더라도 전입신고했더라도 그 다음 이길 0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점유 개시 일자는 2016년 7월 28일, 확정 일자는 2016년 7월 26일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날짜가 세 가지가 다 다르잖아요. 제일 늦은 거 2016년 7월 28일이죠. 요걸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따져서 배당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만약 2016년 7월 28일보다도 건저당권이 앞서 있는 게 있다면 그게 먼저 배당이 될 것이고 이 2016년 7월 28일보다도 늦게 건저당이 되었다면은 그 건저당권이 얘보다도 늦게 1억 3천보다도 그 다음 순서로 배당이 된다 이런 얘기죠. 부동산 임차권 등기가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맞춰졌다면은 당년 배당권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건저당권도 당년 배당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돼 있을 때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그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주택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만기가 되고 난 이후에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기가 지나지 않았다면은 그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임대차 계약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은 주택 임대차 등기를 해놓고 딴 데로 그냥 이사를 나가도 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임차권은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즉 소액 임차인 우선 배당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분석해서 같이 권리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대항력을 갖췄느냐,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최우선 소액 임차인으로서 변제받을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다 분석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낙찰 받았을 때 내가 낙찰자라면은 추가로 인수해야 되는 게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임차권은 보증금이나 차임 지불해야 하고 이런 직업이 없다면은 공짜로 사는 거잖아요. 이런 돈 없이 산다는 얘기는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상으로 사는 계약을 사용대차라고 얘기하죠. 제가 여기 공짜로 써놨죠. 사용대차에 불과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보증금이나 차임 지불이 없는 부동산 임차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주택임차인의 주택임대차의 주택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내용이 아니라 즉 건축물 대장에 뭐 주택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이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주거시설을 하고 근린생활시설에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매각물권 명세서나 현황조사서
또 임장활동이라 그러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 그게 주거용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거를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경매 진행 시에 임차권 등기가 없더라도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택의 인도를, 즉 입주를 했다면은 그 기준으로 대항력 유무나 배당 순위가 정해진다, 이런 얘기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선순위에 있는 주택 임차권이라면은 전입신고하고 주택의 인솔을 갖춘 그런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후순위인 주택 임차권은 대항 요건을 갖췄더라도 대항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추가 인수를 안 해도 되기 때문이죠. 대항 요건으로의 전입신고는 소재 부동산의 주소와 일치해야 되고, 다세대나 아파트, 즉 집합 건물은 주소는 물론 동호수까지 정확해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주택, 즉 이거는 전체가 뭐 1, 2, 3층이 있다면 1, 2, 3층 전체가 한 개의 등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아파트나 다세대하고 다르게 주소만 정확하게 일치하면 됩니다. 호수는 틀려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죠. 또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배당받지 못합니다. 즉 말소 기준 권리 다음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면 그 순위가 배당받을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았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하더라도 배당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았다면 그 순위에 따라서, 그 순서에 따라서 배당이 되나,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따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전입신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고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을 하고,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받은 날 그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 9시라고 해놨는데 뭐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시간이 9시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동사무소나 뭐 등기소 같은 데 가서 받아야 되잖아요. 뭐 공정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서 9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소액 임차인이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면은 우선 변제권에 앞서서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됩니다. 이거는 임금채권 최종 3개월분하고 3년치 퇴직금 받는 거하고 동일 순위로 같은 순위라고 하게 됩니다. 최변제를 주택 매각가의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 받을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주택 매각 가격의 2분의 1 범위 이내에서 10억에 낙찰이 되었다면 5억이란 얘기죠. 거기서 더 정확히는 경매 비용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였었는데 경매 비용이 뭐 500만 원이 나갔다 그러면은 10억에서 5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2분의 1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최우선 변제금이니까 보전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 받게 되는데, 이때 그 최우선 변제받는 소액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없어도 됩니다. 소액 임차인의 소액 보전금이나 최우선 변제금 중 일정액의 지급 기준은 선순위 담보권 설정인 당시에, 선순위 담보권 설정일 당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한 날짜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뭐 계약은 예를 들어서 오늘 했더라도 건조당 설정은 작년에 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작년 기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요거는 서울 시내 거를 갖다 올려놨는데 소액 임차인의 범위
이게 뭐 1990년부터 2018년 9월 18일까지 계속 금액이 바뀌어져 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991년이라 그러면 요 중간에 들어가네요. 그러면 2천만 원 중에서 700만 원이 최우선 변제되는 거죠. 오늘 계약을 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계약하고자 한 부동산이 건재산건이 이때 되어 있다면 이때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계약했는데 2018년 10월 달에 설정이 되어 있다면은 서울 같은 경우 1억 1천만 원 이하 중에서 3,700만 원을 최우선 변제받게 되는 거죠. 요 기준 시점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선순위 건저당권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물론 또 건저당권이 여러 개 있을 때는 내가 곧 들어간 날짜가 두 번째 이후라면 두 번째 기준으로 따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건저당권 최선순위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잘 아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초보자분들한테 미리 다 그렇게 얘기하면 좀 헷갈리니까 최선순위 건저당권 기준이다 우선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임차권 분석 이렇게 써놨는데 부동산 임차권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경매 정보지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해당 경매 부동산의 주소지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요거는 한 300원 정도 받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런 물건이 있다면 이건 다세대 주택이잖아요. 요 호수에 대해서 열람을 해야 되죠. 근데 뭐 조금 비용을 많이 주는 경매 정보지에서는 전입세대 열람서까지 첨부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여기 보시면은 대략 이렇게 정보지가 괜찮은 데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또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도 나오고 보증금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죠. 요걸 기준으로 해서 따져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건전한건이 2016년 8월 1일이잖아요. 그럼 이건 7월 19일이니까 여기 빠르네. 그럼 이게 먼저 배당이 되겠죠. 뭐 배당 요구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했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앞에 한번 볼까요? 배당 요구 종기일 2019년 3월 6일이네요. 그러면 그 이전에 했네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먼저 배당을 받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여기 1억 3천이잖아요. 만약에 1억 3천 이하로 돼서 낙찰가 됐다 하더라도 1억 3천은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요게 만약에 1억 4천에 낙찰이 됐다면은 요거 물어주고 여기 후순위한테도 물어주고 이렇게 이제 뒤에 거는 다 말소가 되는 것이고 임차권 등기해 놓은 거는 요 날짜 기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도 나와 있고 여기도 나와 있으니까 권리 분석하기는 좋은 거죠. 그 이렇게 하고 나서 요거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1억 3천 이하일 때는 무작정 그 인수를 못 받은 걸 인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1억 3천 이상으로 낙찰이 되어야지만 되겠네요. 근데 1억 3천 뭐 예를 들어서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1억 3천 5백에 입찰을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잔 말이죠. 그랬을 때도 시세보다는 좀 싸다 싶으면은 입찰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입찰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적정 매수 금액 산출을 하고 명도 전략 세워서 입찰에 응해야 된다 해놨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1억 3천원 초과돼야 되니까 1억 3천 5백에 해도 시세보다는 좀 싼 금액이다. 뭐 이런 걸 생각하고 해야 될 것이고 여기 만약 1억 3천 5백에 했을 때는 이 사람은 배당을 다 받아가니까 명도 전략이라는 거는 뭐 명도는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거죠. 배당 다 가져간 사람 뭐 이사 비용까지 안 줘도 되겠네. 이 사건 같으면은 1억 3천 5백에 낙찰 받는다 가정을 했을 경우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꽉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